안녕하세요. 19년차 현직자 로디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투자 기법 영상을 올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최근에 구독자님들이 많이 질문하신 피라미딩, 즉 추가 매수 방법입니다. 이 내용을 모르면 절대로 수익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투자에는 공격과 수비가 있습니다. 진입 후에 손절매하는 것은 수비 또는 방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스포츠에서도 방어를 잘하다가 유리한 상황이 오면 공격을 극대화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추세 추정 매매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급격한 주가 상승이 종종 나옵니다. 최근에 국내 주식 시장에서도 이런 상황이 많았죠. 진입 후에 강한 상승 추세가 나올 때 공격적으로 추가 매수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 이게 바로 피라미딩입니다. 피라미딩은 장전에 철저하게 미리 계획을 세워둬야만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보다는 훈련된 프로 트레이더들이 활용합니다. 이제 피라미딩의 구조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최초 매수할 때는 종목당 최대 비중의 30에서 50%만 매수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느 진입이 크게 성과가 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자신이 정의한 주가 순행이 확증이 되면 2차, 3차 추가 매수한다. 주가가 순행한다는 패턴에는 앞 거래일 N 거래일 동안의 박스 상향 돌파, 거래량 증가, 타 종목 대비 상대 강도, 수급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순행 목표 지점까지 상승폭을 고려해서 추가 매수한다. 네 번째, 스윙 목표 청산 또는 트레일링 스탑으로 청산한다. 이제부터 최근에 제가 실제로 매매한 예시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두산 에너빌리티. 화면에 표시한 박스권 지점에서 저는 12월 내내 분할 매수했습니다. 매수의 근거는 지금 화면을 바꿔서 보여드리고 있는 주봉상의 추세 눌림 후의 추세 재개 패턴입니다. 주봉을 보면 10주, 20주, 40주 2평 전부 정배열 상황에서 11월 하락하고 나서 7월에 기존의 박스 저항이 지지로 작용을 하면서 추세 재개가 시도되는 상황입니다. 박스권에서 분할 매수했지만 다시 일봉에서 보시다시피 매수하고 나서 즉시 주가가 급등하면 좋겠지만 결과적으로 한 달이 넘도록 지루한 횡보를 이어갑니다. 애초에 주봉상의 추세 재개 패턴이라서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12월에 자동차 반도체가 급등하는데 이런 종목에 자금이 오랫동안 묶이면 조바심이 들 수가 있죠. 어쨌든 피라미딩 시점, 즉 추가 매수 시점은 진입할 때 기대한 주가 상승이 확증이 될 때입니다. 확증의 가장 기본은 앞에 N개 캔들의 고점 돌파, 즉 박스권 돌파입니다. 특히 이 종목은 한 달이 넘게 박스권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해야만 피라미딩이 가능합니다. 드디어 1월 5일에 박스권 돌파합니다. 이럴 때 장중에 과감하게 추가 매수를 합니다. 특히 이 종목이 시총 60조 초대형주고 외국인 기관 수급이 중요합니다. 이날 1조 넘게 거래가 되고 10.6% 상승하고 외국인이 4천억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이동평균 3개가 모였다가 갑자기 펼쳐지면서 정배열이 되는데 이평 모양을 따서 나비 넥타이 패턴으로도 불립니다. 피라미딩 할 때는 수익 목표 지점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종목은 기존의 10월 29일 고점이 1차 목표치로 적절합니다. 추세 추정의 스윙 목표 지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설명합니다. 이제 이 종목은 주가가 전일 종가를 넘어설 때마다 조금씩 추가 매수합니다. 다만 언제나 고점 대비 일정폭 하락을 하면 청산하는 트레일링 스탑 청산 준비를 하면서 추가 매수합니다. 특히 피라미딩 하면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약간의 주가 하락에도 손실이 커질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이후에 증시가 오르면서 이 종목도 기존 고점 근처까지 상승을 했고 이후에 횡보하면서 주가가 조금 밀립니다. 저는 전체 비중의 절반을 매도하고 이제 절반을 보유 중인데 약간만 더 추가 하락하면 전량 매도할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 다음은 한화오션 사례입니다. 최초 진입 지점은 그림의 3번입니다. 12월 하순의 급등 이후의 하락, 그리고 3번에서 전일 고점을 돌파하면서 추세 재개 시그널입니다. 역시 진입 근거는 추세 눌림 이후의 추세 재개 패턴입니다. 참고로 3번에서 외국인 매수도 많이 나오고 패턴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1, 2, 3번을 잘 보면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기도 합니다. 역시 3번에 진입을 할 때 기본 수익 목표 지점은 10월의 고점까지고 상승 여력이 크니까 좋은 구조입니다. 이 경우에도 최초에는 최대 비중의 30에서 50%만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전일 고가를 넘어설 때마다 이번 진입이 제대로 가고 있구나, 순행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하면서 추가 매수하는 것입니다. 진입 후에 주가가 하락할 때 물타기 하는 것하고는 반대죠. 자, 이후에 거의 매일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고 주가가 상승합니다. 이럴 때 계속 추가 매수, 피라미딩 합니다. 역시 기존 저항 근처까지 주가가 상승하죠. 저항 근처에서 한 번 더 거래량이 급증을 하면서 정고점을 추가 돌파하는 행운이 생기면 추가로 피라미딩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아쉽지만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주가가 밀립니다. 고점 대비 이렇게 주가가 밀리면 정해둔 트레일링 스탑 기준에 따라서 매도해야 됩니다. 자, 앞에 두 개 사례는 피라미딩의 성공 사례입니다. 이번에는 대한항공 실패 사례를 봅니다. 자, 1번 지점에서 장대 양봉 외국인 기관 대량 매수 있었습니다. 추세 재개 패턴으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 상승하는 날에 바로 앞에 저항을 돌파하는 것을 보고 장중에 추가 매수 피라미딩 했습니다. 조금 기대감을 가지고 매수를 했는데 장중에 긴 윗꼬리가 달리고 장이 종료가 되고 이후에도 계속 주가가 흘러내립니다. 최근에 전량 매도를 했고 피라미딩 실패 사례입니다. 실패 이유를 여러 가지 찾을 수 있겠지만 복잡하게 분석하기보다는 그냥 주가가 못 올랐구나 라고 단순하게 행동하는 게 좋습니다. 주가 패턴을 활용하는 모든 추세 매매가 승률이 50%가 안 되는 게 정상이고 그게 오히려 전략이 좋다는 반증입니다. 30에서 50% 패턴이지만 여러 번 작은 폭의 로스컷을 하고 맞을 때 피라미딩으로 공격력을 극대화해서 큰 수익을 냅니다. 자, 정리합니다. 평소에 정해둔 자기가 익숙한 추세 추종 진입 패턴으로 1차 진입을 한다. 이후에 주가가 전일 N개의 고점을 넘어설 때 추가 매수한다. 목표 수익 지점까지 공간이 넓으면 더 유리하고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의 대량 매수가 확인되면 더욱 좋다. 자, 그리고 사실 모든 패턴 매매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100% 자동 매매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 한 의외의 중요한 성공 요인은 바로 부지런함입니다. 예비 종목을 선별하고 매매 시나리오를 준비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써야 됩니다. 일간으로 1시간 또는 2~3시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전의 종목 선정, 진입 정산 지점을 정해놔야 장중의 즉흥적인 판단을 피하고 매매 효율이 좋아집니다. 앞으로도 이런 매매 관리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최근에 증시 급등을 해서 투자자들을 들뜨게 하고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뉴스가 많습니다. 어차피 흔들리지 않은 자기의 매매 루틴을 구축하기 전까지는 코스피가 3,000이든 5,000이든 7,000이든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차트는 절대 예측 도구가 아닙니다. 실제로 매매를 해보면 패턴이 실패해서 연속 손실을 감당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룰대로 로스컷 하고 났더니 주가가 상승하는 경험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투자 여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